6월 24일 목요일 통키뉴스는 미국 마이애미 해변의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거의 미국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든 카운티 서프사이드시에서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이 조 교수가 미국 CNN가 인터뷰에서 건물에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며 이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30분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침플레인 타워 사우스 콘도가 무너지는 순간 테렌치는 큰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 발코니에 나가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봤답니다. 그 장면이 극적이었다면서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데요. 자, 여러분, SBS가 전하는 이 뉴스 먼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새벽 시간 해변가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집계된 가운데 계속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애미 시내를 내려다본 CCTV 화면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먼지 구름이 퍼집니다. 무너진 건물과 붙어있는 아파트 내부 CCTV에는 시멘트 조각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야자수가 흔들리고 주변은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This is our hotel. We are right there on the second floor. The building, one of these huge buildings, gone. Right here beside us, the craziest thing I've ever heard in my life.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간 목요일 새벽 1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서프사이드의 챔플린 아파트 남쪽 건물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나자 인근 지역의 구조팀이 총출동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 building shook, and then I looked out the window and you couldn't see. I thought it was like a storm or something coming in. 무너진 아파트는 지난 1981년에 준공된 12층 건물로 동쪽과 북쪽, 남쪽 건물에 모두 340가구가 있습니다. 무너진 남쪽 건물에는 136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인근 도로는 모두 봉쇄됐고 사고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커뮤니티 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 중이겠죠. 좀 많은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적 또 소망해 봅니다. 야, 좀 영화 같은 일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의 고층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한국 입국 시에 미국 현지에서 백신 접종자의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맞춰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제외 공간에서 면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LA 시의회가 2017년부터 논의되어 온 일부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LA 시의회는 다음 주에 길거리 노수 금지 조례안 재개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텐트나 개인 물품을 쌓은 뒤에 상주하거나 취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어제 오후 1시경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3.6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LA 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어제 오후 5시경에 3.2의 지진이 발생해 한인타운과 웨스트사이드, 사우스베이를 흔들었던 감지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공포가 다시금 다가오나요? 어제 낮 정오경 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 마일에 위치한 랄프스 인근에서 노숙자들 간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용의자는 50대 여성으로 LAPD가 지금 계속해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노숙자들끼리의 총질이라 참.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PD 증가율이 연율 6.4%로 최종 집계돼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이 줄어든 41만 1,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가요? 오늘 주식시장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에 다시금 피날레를 장식하기를 응원합니다. 연방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초대형 인프라 투자에 대해 9,530억 달러 규모로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합의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7월 15일부터 3,900만 가구의 6,500만 명의 부양 자녀들에게 1인당 3,000불에서 3,600달러씩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IRS가 세 가지의 새로운 툴을 가동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폭력 범죄, 특히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무자격자에게 총기를 팔거나 신원 조회를 게을리하는 판매상의 면허 취소 방안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FDA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30세 이하 젊은 층들에게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여전히 크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 한 일주일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몸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선진국 국민은 코로나 이후 사회가 더 분열되었다고 느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무려 88%가 이렇게 답했고요. 한국에서는 61%가 더 분열됐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민 60%가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중국 연구소 유출서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60%라면은 실질적으로 한 80%는 믿는 것 같은데요. 중국 정보기관의 2인자가 코로나 진원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정보를 가지고 지난 2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됐다는 소문에 대해 양국 정부 모두 일단은 부인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있겠죠. 중국은 그렇다 쳐도 미국은 왜 부인하고 있을까요?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망명한 이들을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주 화요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합류는 아직 미지수인 가운데 엑스파일을 둘러싸고 내용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딱 대권 도전을 선언한 순간부터 정치인으로서 한 발자국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되겠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저께 한국의 그 홍준표 의원 다시금 국민의힘 입당에 성공했습니다. 돌아온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와, 참 우리 홍 의원, 네, 아무튼 그 대단합니다. 저력은 있습니다. 자,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제 친아버지의 성년 수견인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며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조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이자 관계자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대해서 90%의 예방 효과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 백신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근거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죠. 자신들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니까요.
그랬을까요? 어저께 이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던 모더나 백신 화이자 오늘 급등에 가까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지금 뷔페 식당도 다시금 북적거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캘리포니아 경제가 전면 재개방되면서 상당수의 뷔페 식당이 셀프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자,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재개한 것은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직원들을 구하기 못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각 기업들이 뭐 항공과 식당 쪽이 제일 심한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자택근무에 익숙해진 이들이 섣불리 지금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펩시콜라가 원하는 만큼 재택근무해 주겠다, 일만 해다오 라고 하는 새로운 근무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파격적이네요. 자, 펩시콜라의 이러한 제안들 다른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건데요. 어떠한 영향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입된 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 일명 BIS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금융 현대화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 때문일까요? 급락하던 코인 시장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자신이 만든 스페이스 X 우주 탐사 기업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의 기업 공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머리 좋네요. 스타링크 인터넷, 일단 당장 돈이 되는 스타링크를 딱 띄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스페이스 X의 이 인터넷 요거만 띄어서 IPO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이 기사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는 거군요. 자,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서 스타링크 IPO 가능성을 묻는 한 사용자의 질문에 현금 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지면 스타링크를 상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면서 테슬라 때 톡톡히 당했죠.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익에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머스크는 이전에도 스타링크가 스타쉽 로켓 개발과 같은 광범위한 계획의 핵심 자원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이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인터넷 사업이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기존의 인터넷 기업들에 비교해서 획기적인 뭔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테슬라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CEO가 17년 만에 바뀐다. 자, 지금 현재는 게리 켈리입니다. 66세의 CEO인데요. 17년, 한 기업에서 17년 동안 CEO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이 올해 자본적 지출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하는데요. 이것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IT 공용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공급원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일단 요 코로나 문제만 좀 잡히면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5G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올라갈 텐데, 역시 마지막 이 코로나 변종이 또 문제입니다. 자, 자넷 옐런 23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가 상승은 연말께 정도,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될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은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를 좀 지켜보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메모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나오잖아요. 자넷 옐런이 더 정확하게 맞췄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분의 얘기들을 점점 더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요즘 오일값 장난 아니죠. 사우디 장관이 오페크 플러스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트럭 엠바크라고 하십니까?
미국의 자율주행 트럭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엠바크 트럭스가 스펙 상장을 한다라고 밝혔네요. 기업 가치는 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동안 작년 연말에는 핫했는데 올 초에는 죽었던 스펙 다시금 엠바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그 시절이 올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2023년께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ETF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진국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죠. 자, 24일 한국의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선진국 주식형 ETF로 363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이는 13주 만에 최대 규모고요. 북미 지역 투자가 확대된 덕분이라고 증권사는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ETF는 뱅가드 그로스 ETF와 인베스트 QQQ 트러스트 ETF, QQQ 아시죠? 각각 330억 또는 327억. 그리고 이들 ETF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기술주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개별 종목에 투자가 자신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장은 ETF는 사실 솔직히 별. 근데 올해 같은 장은 어찌 보면 개별 종목에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시면서 수익도 못 나올 바에는 우량한 ETF 쪽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자산 투자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구글의 인앱 결제 때문에 좀 떠들썩한데요. 자, 전한 소식 간단하게 듣고 돌아와서 KBS가 전하는 구글의 반값 수수료 뉴스 한번 보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된 팔란티어 티셔츠를 소개합니다. 일단 흰색 티셔츠에 미즈놀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면 소재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인은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어린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혀서 참 이쁠 것 같아요. 자, 팔란티어 요즘처럼 힘든 장에서도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미즈놀의 모든 식구들이 응원하는 종목 팔란티어의 투더문을 기원하면서 대량 주문이라든지 단체 주문은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원포인트 레슨과 주식 관련 좋은 자료 받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노래 같은 콘텐츠를 살 때 구글이 오는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만 쓰게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걸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30% 수수료까지 떼겠다고 해서 반발이 더 컸죠. 국회가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구글이 일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오디오, 도서 관련 콘텐츠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15%로 낮추겠다.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10월부터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매기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구글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밖에 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구글 앱스토어 시장 자체가 구글의 어떤 컨트롤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글은 이렇게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조금씩 양보안을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구글이 예고한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과 수수료 30% 부과 시점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나서자 적용 시점을 슬쩍 올해 10월로 미뤘습니다.
매출 11억 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해 인앱 결제 의무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새로 생기는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선택권의 제한이라든지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죠. 가격 자체가 소비자에게 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구글의 인앱 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한 해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터넷 업계는 국회가 조속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자, 여러분, 구글이 이 정도의 모습, 자,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에 좀 미칠 영향들, 더불어서 한국에서의 다른 IT 대기업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회사의 발전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폐경 전후에 건강도 지키고 살도 빼는 생활습관 7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폐경 전후를 시점으로 건강에 큰 변화를 겪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의 자연 폐경 나이가 평균 49.9세라는 조사를 볼 때 40세 중후반부터 50세 초반은 여성의 건강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안면 홍조부터 시작해서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비만,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각종 질병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폐경 전후의 건강을 잘 지켜야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폐경 전과 후 건강을 지키고 살도 빼는 생활습관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연 폐경 나이는 이라는 부분인데요. 질병관리청 의학 정보를 보면 일반적으로 40세 이상 여성이 특별한 원인 없이 1년 동안 월경이 없으면 폐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면 홍조 등 폐경 증상까지 있으면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여성의 자연 폐경 나이는 평균 49.9세라는 최근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에 참여한 40세 이상의 자연 폐경 여성 4,48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갱년기는 폐경 직전이나 직후보다는 더 넓은 기간으로 폐경 전 수년과 폐경 후 1년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또 조기 폐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이 상실하여 발생하는 폐경을 일명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장기간 부족하면 폐경 증상이 일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폐경기에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질까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 외에도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폐경기의 여성이 살이 찌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인 심장병,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에스트로겐의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난소는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않고 난자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폐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폐경 전후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몇 년 동안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폐경기에 접어들면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허리가 굵어지고 근육이 줄고 피하 지방이 점점 늘어나고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고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가슴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지고 관절이나 근육이 뻑뻑해지고 근육통도 생기고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하시되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좀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분의 몸을 신생아 케어하듯이 잘 돌보셔야 됩니다. 자, 폐경 이전부터 저지방 음식이라든지 칼슘, 비타민 D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폐경 이전부터 충분한 양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야 골다공증의 위험들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멸치 등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이나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외선을 피하면서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채소, 과일,
곡류 같은 저지방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흡연자는 뇌졸중, 심장병 예방을 위해 당장 금연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이 자꾸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원인이 뭘까? 우유를 끊었더니 유지방 제품, 그러니까 우유를 끊었더니 그 계속 괴롭히던 이 아토피가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우유를 먹었더니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를 먹고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유지방 제품에 대한 이게 생긴 거죠. 비타민 D하고 칼슘, 특별히 여러분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좋은 운동은 빨리 걷기와 근력 운동입니다. 폐경기에는 살이 찌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운동의 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자신감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동 강도를 조금만 더 높이시고 예를 들어 30분 걸었다고 한다면 40분. 대신 먹는 거를 조금 더 조정하셔야 됩니다. 밥도 이제는 현미 쪽으로 좀 바꾸시고요. 오트밀 쪽으로 좀 바꾸시고 하루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5회 이상 빨리 걷거나 걷는 것도 이제 속도를 일정한 패턴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뛰면은 또 관절에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걷기, 좀 심장이 좀 턱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걷다가 좀 천천히 걷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도를 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한 무게의 기구를 드는 것, 특별히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 필수고 남자들은 필라테스나 요가 같이 유연성을 기르는 수영은 남녀 모두 좋습니다. 꼭 운동 병행하셔서 건강한 중년으로 저희 미즈노르가 함께 정말 만수무강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통기뉴스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후에 이어질 책 읽어주는 미즈노르 영상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의 독자적인 영상 올라갑니다. 장문서 영상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